안녕하세요.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락과 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약과 탈락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변동을 축약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탈락은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변동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축약에 해당되는 의문 변동들을 공부했는데요. 우선 거센소리 대기가 있죠. 자,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다음에 히읗이 오면 두 개가 합쳐져서 거센소리, 키읔, 디귿, 피읍, 치읓이 되는 변동을 거센소리 대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모음화를 공부했는데요. 반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모음 오, 우, 이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오, 우는 반모음 오, 우, 그다음 이는 반모음 이로 바뀌고 이 반모음과 뒤에 단모음 아, 어가 합쳐져서 음절이 줄어드는 변동을 반모음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모음이 되는 변동을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탈락도 하나 배웠죠. 자,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의 받침 리을 뒤에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로 시작한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탈락에 해당되는 나머지 변동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리고 동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읗 탈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어진 의문 환경이 일단 어간의 받침에 히읗이 오고 그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오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용언 뒤에 아라는 어미가 오게 되면 원래는 발음이 조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게 되면 이 히읗과 아, 그렇죠? 받침과 모음이 이어져서 여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조하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히읗이 탈락하는 변동이 바로 히읗 탈락입니다. 그래서 변동 전에는 의문의 개수가 1, 2, 3, 4, 4개였는데 변동 후에는 의문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들죠. 그리고 히읗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변동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사타. 이것도 역시 용언의 어간이죠. 받침이 히읗으로 끝났고 여기서 이가 접사죠. 그러면 히읗과 이가 만나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변동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 히읗 탈락은 겹받침 중에 히읗이 있어도 역시 히읗 탈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타라고 하는 이 용언이 있으면 받침이 리을 히읗으로 겹받침이죠. 그럼 이때 이 히읗과 어가 만나게 되면 이 히읗이 어떻게 된다? 탈락한다는 얘기죠.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데 이것은 원래 연음이 일어나서 이것도 역시 받침이 원래는 발음이 일허가 돼야 되지만 일허가 아니고 히읗이 탈락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와도 역시 연음이 돼야 되는데 연음이 되지 않고 히읗이 탈락했기 때문에 이 변동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이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안타 뒤에 자, 안타 뒤에 우리가 아가 오게 되면 겹받침에 히읗이 있죠. 그리고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그러면 발음이 아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발음이 안하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히읗 탈락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음군 단순화는 일단 기본 조건이 앞에 겹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C1, C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음이 받침에 두 개가 있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겹받침 뒤에 이 오른쪽과 같은 음운 환경이 주어지면 이 겹받침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변동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음운 환경, 자, 세 가지죠.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자음이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운 조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우리가 봤죠?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과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도. 그러면 흑의 받침이 지금 리을 기역으로 겹받침인데 뒤에 자음이 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을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리을이 탈락해 버리죠. 이 변동을 뭐라고 한다? 이 변동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받침이 겹받침으로 리을 기역이죠. 그런데 뒤에 자음 지읒이 오게 되면 겹받침 중에 리을이 탈락해 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 안에 이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군이 무리를 뜻합니다. 무리. 그 얘기는 자음이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인 자음이 단순해지는 변동. 이 말은 곧 탈락하는 변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미 명칭 안에도 이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넓고. 그럼 넓고 같은 경우도 겹받침인데요. 리을 비읍이죠. 그래서 뒤에 자음 기역이 오게 되면 비읍이 탈락해서 일단 널고가 되죠. 이 변동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겹받침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 그 말은 곧 겹받침 뒤에 음문이 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닭이라고 하면요. 닭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기억이 남아야죠. 자, 닭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뒤에 어떤 음문도 없기 때문에 겹받침 중에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닭으로 발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갑도 마찬가지죠. 갑 뒤에 어떤 음문이 오지 않으면 비읍 시옷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데 여기서는 시옷이 탈락을 해서 갑으로 발음되죠.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뒤에 어떤 음문도 오지 않았을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겹받침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자, 닭장. 자, 받침이 지금 리을. 자, 받침이 리을 기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자음 지읒이 오게 되면 리을 기역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리을이 없어지는 거죠.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지읒이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이죠. 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겹받침으로 받침이 비읍 시옷인데 뒤에 자음 디귿이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데 시옷이 탈락하죠. 자, 이런 변동을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도 역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다. 형용사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비읍, 시옷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죠. 왜?
있다가 뭐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음하면 일단 갑있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삭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삭의 받침이 기역 시옷으로 지금 겹받침인데요. 뒤에 일이라는 형태소가 왔죠. 근데 일이라는 것도 역시 품사는 명사고 당연히 실질 형태소겠죠. 그러면은 기역하고 시옷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데 시옷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도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아닌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똑같습니다. 자, 닭이라고 하는 명사에 뒤에 조사가 왔습니다. 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는 조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죠. 자, 그러면은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받침과 바로 이어지는 모음이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게 뭐죠? 연음이죠, 연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겹받침 중 뒤에 있는 자음과 모음이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연음이죠. 그럼 연음은 음운 변동이다 아니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죠. 그래서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떤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받침이 리을 기역으로 지금 겹받침인데요.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그럼 이 어미도 역시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역과 어가 결합을 하게 되죠. 연음돼서. 자, 이렇게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올바른 발음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해볼까요? 할튼도 역시 받침이 리을, 티읕이죠. 뒤에 은이 왔습니다. 은은 어미죠. 어미는 역시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티읕과 뒤에 있는 의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시 연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겹받침에서 뒤에 히읗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아닌 자음인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타 뒤에 다, 고, 지가 오게 되면요. 일타, 일코, 일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겹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게 되면 예사 소리와 히읗이 결합해서 거센 소리 대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아닌 자음이 오게 되면 바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일타 뒤에 는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니은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히읗이 탈락해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건 히읗 탈락이 아니고요. 이게 뭐다? 자음군 단순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어의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가 절대 없죠. 따라서 만약에 이 일어가 이 러로 발음되면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죠. 자, 그런데 일타 뒤에 는이 와서 히읗이 탈락하는 것은 히읗 다음에 자음이 와서 히읗이 탈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받침에 히읗이 오는 경우는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시험 문제가 일어를 이렇게 표준 발음을 써놓고 이게 자음군 단순하다 이렇게 해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오면 이렇게 히읗 탈락이 일어나고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면 이렇게 거센 소리 내기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그 외에 자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겹받침 중에 둘 중에 뭐가 탈락하느냐? 이거는 사실 정해진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음군 단순화를 우리가 할 수 있긴 하지만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문 규정,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이죠. 표준 발음법에서 겹받침을 어떻게 발음하는가의 규정과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겹받침의 발음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6월, 9월 모평에 나왔던 음문 문제에서 겹받침과 관련된 우리가 표준 발음들은 뭐 그 예들을 좀 외워두시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다 뒤에 어미가 지가 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탈락하는 게 비읍이 탈락을 하는 건지 리을이 탈락하는 건지 사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의 표준 발음은 우리가 일단 밥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음화가 일어나서 밥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리을이 아니라 비읍을 탈락시켜 버리면 발지가 되면 우리가 밥지라고 하는 표준 발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에서 뭐가 탈락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문 규정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의탈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조건이 어간에 받침이 없고 의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탈락은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변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뒤에 어라는 어미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와 어가 만나게 되면 의가 탈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로 발음이 되고 쓰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동사의 어간 뒤에 어라는 어미가 오게 되면 받침이 없고 지금 의하고 어가 바로 만나죠. 그러면 의가 탈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다른 모음이 결합했을 때 이 의가 뒤에 있는 모음보다는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 뒤에 어떤 어미 우리가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의가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을 하는 거죠. 자, 치르었다도 마찬가지죠. 어간이 치르까지입니다. 그리고 르에서 받침이 없고 지금 모음 의로 끝났죠. 그리고 얻다는 모음 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의가 탈락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동음 탈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음 탈락은 일단 기본 조건이 용언의 어간인데 반드시 아나 어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 어간의 아어가 탈락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미의 아어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어간의 아어가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는 기역 플러스 아. 그러니까 어간이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런데 뒤에 바로 앗. 자, 선어한 어미 앗이 왔죠? 그러면 같은 음운끼리 지금 부딪혔죠? 그렇게 되면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동음, 즉 같은 음운끼리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음운이 탈락하는 것이죠. 자아서. 자, 기본형이 자다죠. 자다는 지읒과 아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로 끝난 어간 뒤에 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아서. 그러면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음 탈락이라고 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서었다. 기본형이 서다죠. 시옷과 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로 끝난 어간 뒤에 엇 역시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두 개의 음이 같은 음끼리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어로 끝난 어간 뒤에 똑같이 아어로 시작하는 종결음이가 오는 경우에 우리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수야 그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음절은 사실은 자아가 결합한 겁니다. 즉 자라고 하는 어간과 뒤에 아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자라고 하는 어간이 지읒 아로 끝났죠? 그리고 뒤에 아로 시작한 어미가 와서 동음이 탈락했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거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철수야 집에 가라. 그러면 가라도 역시 지금 기본형이 동사 어간 가죠. 뒤에 라가 아니라 뭐가 왔다? 아라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령문의 종결음이가 아라나 어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가 뒤에 아라가 오게 되면 아와 아가 부딪히기 때문에 어간의 아가 탈락해서 이 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원래는 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음 탈락은 형태소를 분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동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으면 이거는 같과 다가 결합한 게 아니란 얘기죠. 기본형이 가기 때문에 가았다고 여기서 동음 탈락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아가 탈락한 것 뿐이죠. 그래서 형태소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탈락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운의 변동 중에 우리가 교체가 있었죠. 그런데 교체를 우리가 크게 동화와 이화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화는 언급이 되지 않고요. 동화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음운 변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 발음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즉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이죠.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발음하는 방법, 다른 말로는 우리가 조음 발음 대신에 조음이란 말도 쓰는데요.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변동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먹다 뒤에 는이 왔습니다. 그럼 받침이 지금 뭐죠? 받침이 기역이죠. 그런데 뒤에 지금 받침이 뭐가 왔죠? 니은이 왔죠. 그러면 기역은 우리가 자음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했을 때 파열음에 해당되고요. 니은은 비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음하게 되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응은 기역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조음 방법이 파열음이 아니라
비음입니다. 자, 이래서 기억을 이응으로 교체해서 발음하게 되면 뒤에 있는 니은과 같은 비음으로 발음하게 되는 거죠. 즉,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두 개의 음운이 똑같아지지는 않았지만 조음 방법, 발음 방법이 비음으로 같아졌기 때문에 이 변동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라. 자, 받침이 뭐죠?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 리을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음 방법상 니은은 비음에 해당하고요. 리을은 유음이죠. 그런데 발음을 하게 되면 니은이 리을로 교체돼서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받침이 니은으로서 비음이었지만 뒤에 있는 리을과 좀 똑같아졌죠. 왜? 뭐 때문에? 발음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유음과 똑같아졌죠. 좋은 방법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음운이 완전히 똑같아졌죠. 우리가 이런 변동을 뭐라고 한다? 이런 변동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동화는 전부 다 교체인 경우에만 우리가 동화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동화를 잘 다루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있는데요. 동화주라고 하는 것은 동화의 원인이 되는 음운을 동화주라고 하고 그 동화주 때문에 바뀌는 음운을 우리가 피동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먹는의 경우는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이 바뀌죠. 그래서 니은이 동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니은이 동화주이고 기억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이 피동화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동화주고 뭐가 피동화주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신라도 마찬가지죠. 리을이 동화의 원인이고 바뀌는 음운은 니은이죠. 그러면 리을이 동화주고 니은이 피동화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주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화를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화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가 동화를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나누는 것 정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날의 경우는 동화의 원인이 되는 음운이 리을이죠. 그리고 바뀌는 음운은 니은입니다. 그러면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앞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먹는이나 신라의 경우는 동화주가 먹는은 니은, 신라는 리을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는 지금 뒤에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동화들은 전부 다 역행동화, 잘못됐네요. 역행동화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음운 변동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전반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히읗 탈락, 우리가 탈락의 나머지 변동들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의 받침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가 오면 어간의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변동을 말하고요. 자음군 단수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겹받침 뒤에 음운이 없거나, 즉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뒤에 자음이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어라고 하고요. 자, 의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끝난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에 있는 의가 탈락하는 변동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 어로 끝난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의 아나 어가 탈락하는 변동을 우리가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동화라는 것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소리가 만났을 때 한 소리가 다른 소리와 발음 방법 혹은 조음 방법이나 발음 위치 또는 조음 위치가 가지는 변동을 우리가 동화라고 하고요. 동화의 원인이 되는 의문을 동화주, 동화주 때문에 바뀌는 의문을 피동화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앞에 있는 동화를 순행동화, 뒤에 있는 동화를 역행동화라고 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의문의 전체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